짬짬이 배우는 엑셀 팁. 오늘은 엑셀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엑셀을 열어보시기 바래요. 자, 엑셀 버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참고로 2016 버전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B의 2번지 셀에다가 마우스를 한번 가져다 놔볼게요.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먼저 이렇게 제품명 이런 식으로 써봤어요. 문자예요? 네,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칸에 제품명, 그 다음에 출시 단가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럼 이 입력한 내용은 문자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문자를 조금 더 입력을 해볼게요. 자, 제가 제품명에다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입력을 하냐면은 스프링 노트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스프링 노트 했죠? 엔터 꽝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포스트잇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포스트잇을 제가 썼는데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아이고 깜빡했다. 포스트잇 다음에 가로를 열고 형광, 녹색 이렇게 여러분이 쓸 거예요. 그걸 깜빡 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이렇게 포스트잇 여기다가 더블 클릭을 하면은 커서가 이렇게 셀 편집 상태라고 불러요.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셀을 지금 요거 한층 건물이에요. 그죠? B의 4번지를 보면 이거를 2층으로 나눠서 쓸 겁니다. 어머, 어떡해요? 네, 한 셀에 여러 줄의 문자를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줄바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포스트잇 썼죠? 이렇게 하고 그냥 엔터를 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쵸? 다음 B의 5번째 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키보드를 보시면 왼쪽에 가장 아래 Alt라는 키가 있습니다. ALT. 그 다음에 엔터 키가 있어요. 자, Alt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가로 열고 여러분 써볼게요. 형광, 녹색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가로 닫고 이렇게 하고 엔터를 꽝 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글씨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죠? 그거는 여러분 이 셀의 간격을 이 열의 너비라고 불러요, 우리가. B 열의 너비 이 경계선에다 마우스를 놓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때요? 입력됐네. 그럼 우리의 세 줄의 도전을 좀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제품명이 뭐가 있냐면은 샤프가 있어요. 샤프. 자, 샤프가 있습니다. 샤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쓸 거예요. 그러면 Alt 엔터 이렇게 썼습니다. 엔터를 쳐서 가로 열고 자, 썼어요. 0.38mm 0.38mm 됐죠? 그리고 Alt하고 엔터를 또 쳐보세요. 이렇게 하고 독일 제품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꽝 이렇게. 어때요? 와, 세 줄도 만들어지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줄바꿈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나요? 253회까지 가능합니다. 어마하죠? 이런 식으로 문자 데이터는 한 셀에 여러 줄에 걸쳐서 내용을 입력하고자 할 때 Alt하고 엔터를 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데이터인 경우 단가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스프링 노트는 1350원 이렇게 써볼게요. 엔터. 자, 어떻습니까? 문자 데이터와는 다르게 얘는 오른쪽으로 정렬되는 거 느껴지죠? 이쪽 오른쪽 끝에 숫자가 들어가요. 포스트잇은 980원 이렇게 엔터 꽝 이렇게. 샤프는
5,200원 뭐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엔터 꽝 이렇게. 가능한가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판매 수량 모두 이게 몇 개가 나갔나 한번 보죠. 판매 수량. 자, 판매 수량 입력해 보죠. 판매 수량도 숫자예요. 그래서 제가 뭐 200권, 포스트잇은 700개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샤프는 판매 수량 35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숫자 데이터는 별게 아니다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금액을 입력을 해볼게요. 매출 금액 이렇게. 자, 매출 금액을 입력을 할 건데요. 매출 금액은 요거 단가, 여러분 여기 출시 단가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출시라는 말을 빼버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했던 방법 따닥 해서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 그리고 항상 데이터 입력의 완성은 엔터 꽝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럼 매출 금액 입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 금액은 하나에 1,350원짜리를 200개를 팔았다는 거니까 계산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계산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계산 작업할 때 가장 흔한 실수가 1,350원 또는 조금 좀 나으신 분은 1,350원을 왜 써? 이거 클릭하면 되지. 이렇게 돼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 말이 1,350원이 C의 3번지니까 C의 3번지 이렇게 치고요. 곱하기 이게 곱하기 기호 곱하기 그리고 200이 살고 있는 곳이 D의 3번지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하고 엔터를 쳤는데 답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요? 이거는 계산식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엑셀에서 수식을 입력을 할 때는 반드시 등호 표시는 이거부터 써줘야 돼요. 이걸 안 쓰면 수식 데이터가 아니에요. 자, 는 쓰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하신 대로 C의 3번지를 손으로 직접 써도 되지만 이렇게 는이 있기 때문에 C의 3번지 이렇게 클릭하면 계산을 하는데 C의 3번지 얘에 있는 값과 그 다음에 곱하기 어떤 값? D의 3번지에 살고 있는 값 이렇게 곱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래야 엑셀이 알아들어요.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꽝. 어때요? 와, 답이 나온다. 그쵸? 답이 나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식을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보면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바로 채우기 핸들링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핸들링 점이에요. 여기다 마우스를 놓고 이렇게 얇은 십자가가 됐을 때 더블 클릭하면 답이 모조리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일반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수식 입력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짬짬이 배우는 엑셀 팁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숫자에다가 그 숫자는 그대로인데 사람들이 좀 알기 쉽게 어떤 일정한 글자를 붙이고 싶어요. 숫자 뒤에다가. 그러니까 무늬를 붙이고 싶은 거죠. 글자라는 무늬를. 물론 서식 지정으로 함께 해볼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유용할 거예요. 함께 봅시다. 제가 엑셀 데이터를 하나 입력해 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7,700원짜리를 110개를 팔았대요. 그럼 매출액이 얼마인가 계산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은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 하고 엔터를 쳤더니만 답이 잘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핸들링 하면은 답이 더 잘 나오겠죠? 매출액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매출액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더 빠르게, 이게 돈이다. 84,700원. 이렇게 여러분이 표시를 하고 싶어요. 한글로 원자를 쓰고 싶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어 볼까요? 컨트롤 키하고 1을 눌러보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사용자 지정에서 제가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잘 아는 거, 세 자리마다 쉼표, 숫자는 샵이라고 했으니까 샵. 쉼표 찍고 샵샵샵. 그러니까 어때요? 보기를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왔네? 그죠? 그리고 뒤에다가 여러분 쓰고 싶은 글자만 쓰면 돼요. 나 원자. 그럼 원. 이렇게 해요.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눌렀어요. 자, 여러분 변화를 보세요. 원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식을 지정한 다음에 쓰고 싶은 텍스트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운치가 않죠. 왜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얘도 판매 수량이 빵이면 매출액도 빵원이라고 나오던가 해야지 0이라고 무시하는 건가요? 영자가 없네요. 이게 샵의 단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샵은 애가 좀 거만하다고나 할까? 이 샵은 여러분 딱 봤을 때 의미가 있는 숫자는 표시를 그대로 해줘요. 근데 의미가 없는 이른바 그냥 0만 있다 이러면 아유 이런 건 표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공백으로 체크해버리는 아주 나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0을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사용자 정의 형식에 자세히 보면 0자가 막 이렇게 정신없이 샵과 붙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즉, 그 마지막에 일원 단위에 0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그 0을 그대로 화면에 보여줘야 되겠다. 이럴 때 서식기호 0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샵도 숫자를 표시하는 건데 얘는 그냥 0만 있으면 무의미한 숫자로 생각을 해버리고 공백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자리에 그래서 0을 넣어주면 의미가 있든 없든 얘는 숫자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런 성격이에요. 0은.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다 공백까지 넣고 싶다? 그러면 배운 대로 언더바 하이픈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공백이 생겨요. 확인 이렇게 어떤가요? 깔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숫자를 표시할 때 샵, 콤마, 오리지널 0을 위해서 샵샵 제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얘는 이런 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마우스로 클릭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수식일 뿐이에요. 얘는. 그런데 다만 원자가 그려진 옷만 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이게 서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 수량도 한번 뒤에 개자를 한번 붙여보세요. 110개, 330개, 빵개, 530개. 개자가 나오게끔 한번 여러분도 수량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짬짬이 배우는 엑셀 팁. 오늘은 아주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죠. 바로 서식 복사 작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죠. 일단 제가 이와 같은 문서를 만들어 뒀어요. 여기 보시면 그 제품명 판매 단가에서 이렇게 서식이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산 지점의 데이터가 이와 같고요. 한강도 이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고 싶냐면 이와 같은 서식을 여기에도 적용하고 싶은데 안 그럼 내가 다 만들어야 되니까 너무 귀찮다. 복사하는 방법 없을까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서식. 그죠? 자, 그럼 서식을 어떻게 복사하느냐?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방법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이 금액은 제가 28만 원 이상이면 파란색 글자가 나오게끔 그렇게 서식을 지정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요. 어떤 버전이든 상관없어요. 클립보드 그룹에 보면은 빗자루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서식 복사예요. 이거를 더블 클릭합니다. 띵띵 이렇게. 한 번 클릭하면 한 번밖에 사용 못하는 거고 더블 클릭하면 여러 번 여러분이 서식을 복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더블 클릭했더니 번쩍이 돌아가죠? 그리고 빗자루도 함께 마우스 포인터에 생긴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일산으로 가볼게요. 가서요. 여기 제품명 보이죠? 여기다 클릭을 딱 하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잔디밭이 나왔는데요. 요 폭이 좁아서 그래요. 이럴 때는 여기 경계선, 열의 경계선에다 마우스를 놓고 따닥 누르면 어때요? 28만 원 이상은 파란색 글자 살아있죠? 그 다음에 한강으로 갑시다. 참고로 이거예요. 이 빗자루가 그대로죠. 지금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여러 번 복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강 갑시다. 제품명 클릭. 어때요? 여기도 띠딕 이렇게. 아하, 이렇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서식 복사예요. 참고로 다른 지점이 또 있다면 또 클릭해서 또 띡띡띡 이렇게 됩니다. 이제 부담스러운데 얘 어떻게 없애죠? ESC 키 있죠. 맨 좌측 위에. 그거 누르면 없어져요. 없어진 거 확인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서식 복사 기능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기능이 싫다. 저 이렇게 따닥 누르니까 자꾸 에러 나요. 안 돼요. 그러면 똑같이 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모르겠다. 그럼 범위를 잡아서요. 똑같이 범위 잡고 컨트롤 C 똑같이 컨트롤 C 이렇게 해요. 번쩍이 돌아가죠. 그 다음 여러분 아무 시트나 클릭하고 한 여기쯤에 놓으세요. B의 2번지쯤 놓으세요. 놓고 오른쪽 클릭하고 단축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V가 아니에요. 내용이 아니라 서식이니까 컨트롤 Alt V 세 개를 동시에 누르세요. 컨트롤 왼쪽에 컨트롤 Alt V 딱 누르면 이렇게 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화창이 뜹니다. 여기서 서식을 붙여넣기 할 겁니다. 선택해요. 그리고 확인 이렇게. 어때요?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여기도 제품명 쓸래.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는 나는 매출액을 쓰고 싶은데 그럼 쓰면 돼요. 그래서 제품명 예를 들어서 KA 331 이렇게 썼어요. 매출액은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31만 2천원 이렇게 썼습니다. 엔터 쳐볼게요. 이렇게. 편하죠? 이게 바로 서식 복사예요. 그러니까 비단 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서식, 아주 약한 서식에도 여러분이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하시던가 아니면 원본 범위 잡고 컨트롤 C 붙여넣기 할 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컨트롤 Alt V에서 서식 이렇게 편한 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짬짬이 배우는 엑셀 팁. 오늘은 조건부 서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조건부 서식은 우리 엑셀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데이터에 특정한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다른 말로 우리는 규칙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 어떤 글자색을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음영색을 넣어준다든가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면 사용자들이 봤을 때 어때요?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이런 것들이 있네? 빠르게 알죠. 그리고 이걸 필터링하면 어때요? 훨씬 여러분 업무가 유연해져요. 자, 그럼 조건부 서식에 규칙을 지정하고 효과 주는 거 한번 배워보죠.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엑셀에 저는 이런 문서를 제가 준비했네요. 저는 되게 간단해요. 알고 싶은 게
이번 달 수강료 현금 결제한 사람들 색깔 좀 분홍색으로 다 넣어주고 싶다. 바로 이렇게요. 색깔을 여기다 쫙 넣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말이죠. 범위를 지정하셔야 돼요. 데이터. A의 5번지. 저는 여기서부터 데이터예요. 이만큼 범위를 잡습니다. 제가. 잡았어요. 그러면 조건. 제가 내세울 조건이 뭐라고요? 결제를 현금으로 했습니까? 이거죠. 그걸 어디 가서 물어보나요? 네. 바로 여기 여러분. 스타일 그룹에 보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보이죠? 눌러주면 돼요. 복잡한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규칙, 새로운 조건을 내가 만들겠어. 이 뜻입니다. 새 규칙. 그러면 너무 복잡한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지 몰라요. 사실 엑셀의 기능이 굉장히 많다는 증거인데요. 우리는 수식을 쓰겠다. 이 맨 밑에 이것만 고르세요. 그러면 수식이 참인값에 대해서, 즉 수식에 해당하는 애들에 대해서만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수식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수식은요. 제가 그랬습니다. 수식을 입력할 때는 반드시 는부터 쓰라고. 그럼 조건이 뭐예요? 얘네들이죠. 우린 이런 데이터는 여기는 서식이 들어갈 범위고 실제 그 조건에 대한 당사자는 얘네들이에요. 여기가 무슨 열이죠? 2열이에요. 그래서 맨 1번 타자 2의 5번지를 클릭해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놀랄 게 달러는 또 뭐야? 달러는 꼼짝 마 이 뜻이에요. 움직이지 마 이 뜻이에요. 2의 5번지 너 움직이지 마 이 뜻이에요. 그리고 너가 현금이란 글자하고 똑같아? 이렇게. 너가 현금이란 글자하고 똑같다면 이 뜻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2의 5번지만 현금이냐고 물어보면 될까요? 안 돼요. 황금순 씨가 속상해합니다. 왜요? 나도 현금이냐고 물어봐 줘야지. 나도. 그쵸? 얘네들 모두에 대해서 현금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면 색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2의 6번지, 2의 7번지, 2의 8번지, 2의 9번지, 2의 10번지. 그쵸? 따라서 꼼짝마 2의 5번지는 맞는 말, 틀리는 말, 틀리는 말.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2는 움직이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2의 5번지에 5번지는 뭡니까? 6번지도 돼야 되고 7번지, 8번지, 9번지 가가, 호호, 타 현금이냐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2의 5번지 5자 앞에 달러는 클릭해서 여러분이 백스페이스를 친절하게 눌러주면 돼요. 이게 조건 끝이에요. 그러면 2열의 5번지부터 너가 범위 지정한 각각의 행에 대해서 현금하고 똑같은지 내가 물어보겠다 이 뜻입니다. 그럼 물어보면 현금인 애들이 있겠죠? 있으면 그 애들에 대해서 서식을 여러분 여기 서식 눌러요. 뭘 지정할 거예요? 네, 저는 바로 글꼴이 아니라 채우기 색상이요. 채우기 이렇게. 그래서 저는 분홍색으로 지정하고 싶어요. 분홍색이 여기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색 고르면 되죠, 뭐. 이렇게 벌집이 나오죠? 분홍색 고르면 됩니다. 이렇게. 전 이렇게 골랐어요. 그리고 확인. 한 번 더 확인. 어떻습니까? 현금 다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조건부 서식이 좋은 게 여러분이 이렇게 지정하고 아하하 웃었는데 보니까 정미 씨가 카드 결제가 아니라 현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입력했어요. 그럼 보세요. 제가 현금이네 바꿨습니다. 엔터를 쳤어요. 곧바로 실시간으로 조건이 반영돼요. 이러니까 조건부 서식이 유용한 겁니다. 개념 이해되죠?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짬짬이 배우는 엑셀 팁. 자,
조건부 서식의 규칙을 지정해 봤는데 이제는 그러한 규칙을 좀 제거하고 싶어요. 또는 이미 만들어진 규칙을 좀 수정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 얼마든지 있겠죠? 방법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지정했던 규칙 보여드리죠. 이렇게 이거 제가 앞전 시간에 이렇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여러분이 어떤 거냐면은 현금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음영색을 넣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 글자에 대해서도 좀 더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경우 자 보세요. 제가 범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범위.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여러분 여기 보면 규칙 관리라는 게 있어요. 예, 관리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만들었던 규칙이 이렇게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맞지요? 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대해서 고치겠다. 편집이에요. 그럼 편집을 누르면 여러분이 이 수식을 바꿀 거면 여기서 바꾸면 되고, 예.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이 서식이 마음에 안 들면 서식을 눌러서 바꿔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제가 서식을 눌렀습니다.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바꿔보세요. 저는 글꼴에서요. 글씨를 굵은 기울인 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확인 눌렀어요. 한 번 더 확인. 한 번 더 확인. 어떻습니까? 변경된 거 느껴지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규칙에 편집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수식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규칙이 얼마든지 여러분이 새로운 규칙을 여기다 더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 이거 규칙 하나 지금 적용된 거죠?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로 들어가면은 기존의 규칙이 있습니다. 새 규칙 하나 더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자, 수식을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거? 예를 들어 강사 이름이 모리미키 씨. 네, 모리미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해요. 그러면 자, 는 쓰고 뭐라고요? 강사 이름 어딥니까? C열이죠. C열의 5번지.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얘네들 C 앞에 달라, O 앞에 달라는 꼼짝마 C의 5번지야 이 뜻이라 그랬죠. 근데 얘네들 각각에 대해 뭐리 미키냐고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O 앞에 달라는 제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C의 5번지 너가 똑같니? 뭐랑요? 모리 미키랑 똑같니? 이렇게 물어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맞으면 어떻게 해요? 서식에서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역시 채우기로 가볼까요? 네, 채우기에서 제가 입력을 해보죠. 색상을 노란색으로, 노란색, 파란색이 낫겠군요. 녹색으로 할까? 예, 약간 녹색, 연두색에 가까운 녹색으로 확인. 한 번 더 확인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2개예요. 그죠? 자,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확인. 자, 어때요? 모리미키인 사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아하, 색상이 들어갔군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모리미키인 사람에 대한 규칙 적용되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리미키이면서 현금이면 글씨가 약간 기울인 꼴이면서 색상은 그대로 모리미키 규칙 들어가죠? 그리고 모리미키가 아닌 그 나머지 현금에 대해서는 분홍색 채우기에 굵은 기울인 꼴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2가지 규칙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는 이제 규칙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럼 잘 보세요. 규칙 지우기 나왔는데 이 시트 전체에서 그 규칙을 제거할 거냐, 아니면 여러분이 지정한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거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뭡니까?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 여러분이 지정한 그 셀의 규칙을 지워보세요.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지워지죠. 그죠? 이게 바로 조건부 서식의 규칙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규칙을 편집해보고 제거하는 작업 함께 알아봤습니다. 짬짬이 배우는 엑셀 팁. 자, 오늘은 조건부 서식의 중복 체크를 해보는 방법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복의 문제는요, 사실 엑셀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자, 그러면 중복이라는 건 뭐예요? 똑같은 게 또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서 걔는 중복된 겁니다 하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고요. 일단 여러분 엑셀로 가보시면은 제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자, 저자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저자 이름, 중복된 이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것만 범위를 잡았어요, 제가. 조건부 서식에 가면은 새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유 또는 중복값만 서식 지정, 이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 선택한 범위 안에서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 어디 내가 찾아줄 테니까 너 서식만 말해봐, 이 뜻이에요. 난 중복된 이름이 있으면 노란색으로 칠해줘. 체크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어때요? 한 번 더 확인. 타카이코 무코야마가 어떻게 됩니까? 중복됐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약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로 그렇게 성에 차지 않을 거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좀 응용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조금 더 스케일 크게. 이런 기본적인 조건부 서식 말고 내가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 컨트롤 Z, 실행 취소하겠다는 얘기죠. 뭘 해볼 거냐면은 현재 이와 같은 시나리오, 자, 예약 목록이 있어요. 현재 사람들이 이 도서가 들어오면 저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하고 예약한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도서가. 근데 어느 날 출판사로부터 그 책들이 다 입고가 됐어요. 그럼 이 입고된 책 중에서 이 책은 구매 예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라는 걸 체크를 해주면 어때요, 여러분이? 훨씬 업무가 부드러워지죠. 그죠? 그게 바로 중복이에요. 그렇게 응용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약 목록에 있는 도서명과 똑같이 중복되는 도서명이 여기 있는지 체크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있으면 어때요? 색깔 칠하자. 이 전체에. 하나만 칠해선 난 모른다. 전체 다. 새빨갛게 또는 분홍색으로 또는 노란색으로 칠해 놓으면 어때요? 그 책은 구매하기로 예약이 돼 있는 책들이야. 이걸 빨리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됩니까? 당연히 수식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업무에 뭔가 조건부 서식을 좀 더 활용을 하려면은 수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어디 한번 해보자고요. 먼저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범위가 이만큼이죠. 네,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 지정하겠다. 그리고요, 새 규칙 갑니다. 수식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수식을 이제 써야겠죠. 는 하고. 여러분, 일반적인 수식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요, 예약 목록의 그 범위에 들어있는 데이터들 중에 여기에 있는 도서명과 똑같은 게 한 권이라도 있으면 어때요? 그거 중복된 거죠? 그럼 그거 구매 예약 도서 맞죠? 그래요.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바로 엑셀에
함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count if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count if. 이건 뭐예요? 만약에 개수를 세겠다. 뭔 얘기입니까? 조건에 맞으면 그 개수를 세겠습니다. 이런 함수예요. count if. 그럼 여러분 범위가 뭐예요? 네, 이 count if는 먼저 범위를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예약 목록에 들어있는 범위를 다 잡으세요. 이 범위에 들어있는 값들과 똑같은 게 있으면 개수를 세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뭐하고 똑같은 거? 네, 이 범위에 있는 값들과 쉼표 찍고 입고 목록 보이죠? 요 시트로 오세요. 이렇게 눌러서 입고 목록에 여기 도서명 1기 1회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앞에 예약 목록의 그 범위 안에서 이 1기 1회 이 제목과 똑같은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개수를 세라 이 뜻이에요. 됐죠? 참고로 $C, $5는 요거 하나만 비교하겠다는 얘기죠. 안 되죠,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 이 책과 똑같은 게 있는지 이 범위 안에서 이 책과 똑같은 게 있는지 일일이 비교해야 하니까 C 열은 맞는데 O 앞에 $는 백스페이스로 지우시고 여러분 방향키는 누르지 마세요. 틀려요. 조심하세요. 마우스로만. 이렇게 클릭하고 자 이게 조건이에요. 이렇게 하고 가로 닫으면요. 얘가 불이 났게 찾아요. B의 4에서 B의 8번지 그 영역에서 이 글자하고 똑같은 게 있는지 그 개수를 세요. 있으면 개수를 세겠죠. 그럼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뭡니까? 걔 예약된 도서죠. 그래서 1과 같니? 1과 같다는 얘기는 뭐죠? 네, 이 책 도서가 여기에도 중복돼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예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바로 이렇게 식을 쓰면 돼요. 됩니까? 자, 이렇게 쓰고 뭡니까? 서식에서 자, 그렇게 만약에 조건이 되어 있다면 그 책은 예약책이다 이거죠. 예약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테두리도 넣어보셔도 좋고 글꼴도 마음대로 넣어보세요. 저는 채우기에서 노란색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눌렀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니까 어때요? 우와, 나오네. 그죠? 그래서 예약 목록에 보세요. 1기 1회 어떤 사람이 예약해 놓고 갔죠? 근데 입고가 됐으니까 어때요? 아, 이 책은 누가 예약해 놓은 책이다. 아, 그 사람한테 팔아야겠다. 한 권이라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빅패켓과 머스타드 파이. 이것도 어때요? 그것도 예약된 도서다. 색깔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관리자는 훨씬 편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예약 목록이 만약에 다른 거라면요. 네. 이 책이 아니라 뭐 책 이름을 여기 있는 걸로 하나 써보죠. 예를 들어 인연, 뭐 피천득의 스필 인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이제 인연이죠. 그럼 보세요. 여기 인연에도 색깔이 들어가요. 아, 그 책도 방금 예약됐군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중복의 내용을 조건부 서식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처음 엑셀 접하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고요. 함수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짬짬이 배우는 엑셀 팁. 자, 오늘은 범위 이름 지정하기 공부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께서 그 앞 시간에 조건부 서식 보셨잖아요. 근데 조건부 서식에서 이 수식을 쓸 때 그 예약 목록 시트의 범위를 지정할 때 너무 수식이 복잡해지는 느낌 받으셨죠? 예, 바로 여기. 자,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로 들어가 보면 여기 여러분 식을 쓴 게 보일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다른 시트의 내용, 예약 목록 시트에 있는 B4번지부터 B의 8번지를 대상으로 이런 얘기죠. 근데 이렇게 식을 쓰면 너무 식이 길어지고 복잡해 보이는 그런 양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범위를 보다 간단하게 이름으로 지정하자는 거죠.
어떻게요? 자, 봅시다. 여기 예약 목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이 필요한 게 요 범위죠? 요 범위? 그러면 이 범위에 대해서 범위를 지정하고 여기가 이름 상자예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기억할 이름을 쓰면 돼요. 저는 예약 이렇게 두 글자를 쓸게요. 그리고 엔터 꽝. 이렇게 하면은 이름을 지정을 해 놓으면요. 이 범위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범위는 무조건 예약이란 이름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예약이라고 이름을 지정했으면은 자, 여기 수식에 보면은 이름, 정의된 이름 보이죠? 이거 아래로 살펴 누르면 이름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건 버전에 따라 모양이 좀 달라지지만 이름 관리자는 다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은 보세요. 예약 목록 시트의 B4번지부터 B의 8번지까지를 예약이란 이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이거 이름 제거하고 싶으면 여기서 삭제를 누르면 확인 누르면 더 이상 이름이 없어져요. 볼까요? 범위 잡아볼게요. 이렇게. 없어지죠? 자, 다시 한번 잡겠습니다. 예약. 그러니까 이름 지정은 여기서 하고 삭제는 이름 관리자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서 어떻게 식을 쓰면 되느냐면 범위 잡았죠? 이렇게 잡고 자, 여기 홈 스타일 보시면 조건부 서식 있죠? 규칙 관리, 그죠? 이미 만들어 놓은 규칙을 다시 여러분이 편집하려면 규칙 관리. 들어가 보면 규칙 편집 보이죠? 요거 누르면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죠, 지금. 이거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자리에 뭐라고 쓰면 돼요? 딱 두 글자. 예약. 이렇게만 쓰면 돼요. 어때요? 식이 훨씬 만만해 보이죠? 간단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와, 정말요? 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 결과는 똑같아요. 간단하죠? 이게 바로 이름, 우리가 수식에서 이름을 지정하는 하나의 큰 장점이에요. 식이 간단해진다는 거. 얘도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짬짬이 배우는 엑셀 팁. 자, 오늘은 범위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함수죠. 바로 옵셋부터 제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옵셋 함수 하면은 사람들이 어휴 복잡해, 너무 머리 아파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우선 아주 기본적인 사용법. 자, 옵셋하고 자, 얘 아규멘트가 5개인데요. 제가 3개만 먼저 사용해 볼게요. 먼저 어디를 기점으로 내가 움직일까? 기점. 예, 어디, 어느 위치를 기점으로 하여 내가 행과 열을 자유롭게 이동할까?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동할 행. 도대체 여기서 얼마만큼 내가 어디로 점프할까? 이동할 행. 몇 번째 행. 내가 기점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점프를 할까? 아래로 얼마만큼 점프하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열 또는 왼쪽 열. 예, 그래서 내가 이동할 열. 자, 이렇게 3개의 아규멘트만 먼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요. 제가 엑셀에 이렇게 간단한 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여러분 베이스 번지 B의 2번지부터 제가 이거를 설정하는 건 이것도 여러분 업무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B의 2번지를 기점으로 여기 병한테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병에. 그러면 옵셋을 이용해 이 병에게 가는 길 한번 알아보죠. 는 옵셋. 자, 저는 베이스 번지 어디라고요? B의 2번지. 그래서 B의 2번지를 기점으로 저는 자, 아래로 여러분 여기 병은 아래로 몇 번째? 자, 여기서부터 한 칸 점프, 2칸 점프, 3칸 점프해야 되겠네요. 병이 살고 있는 행을 내려오려면. 그죠? 그래서
나는 아래로 3칸, 3줄 내려갈래. 이 뜻이에요. 쉼표 찍고. 열은요. 네, 만약에 열이 여기에 있는 값을 처리할 거면은 여러분이 0을 써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야 병을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칸 이동해. 여기까지 요것만 쓴 거예요, 제가. 이건 꼭 써줘야 되는 애들이에요. 됐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답이 병 하고 나올 거예요. 그죠? 이게 옵셋이에요. 찾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B의 2번지를 기점으로 병의 득점 점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는 옵셋 그리고요. 가로 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B의 2번지를 기점으로 자, 병이 있는 곳이면 아래로 몇 개? 3개 내려와서요. 자, 이번엔 여러분 병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득점으로 가야 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몇 칸 옆으로? 1칸, 2칸. 가로 닫고 엔터 치니까 병의 득점 7점이 나와요. 간단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 저는 병의 득점만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요. 병부터 시작해서요. 정, 무, 얘네들 점수를 다 더하고 싶어요, 제가. 병부터요? 예. 병의 그 이유부터. 임의의 요 자리를 더하고 싶은 거예요. 일부분만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임의의 위치에서 그 자리부터 일정한 범위를 여러분이 더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는 옵셋. 그럼 여러분이 더할 범위가 자, 옵셋 써보죠. B의 2번지를 기점으로 제가 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C의 2번지부터 해도 되고 D의 2번지부터 해도 돼요. 그건 여러분 마음. B의 2번지부터 저는 자, 병부터니까 하나, 둘, 3개 내려와야 되죠. 예, 3개 내려와서 득점은 현재 위치에서 하나, 둘, 오른쪽으로 2칸 이동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요. 자, 그럼 병의 점수 여기서부터 포함이죠. 여기서부터 몇 개? 여기서부터 현재 얘는 여기를 가리키죠. 여기서부터 범위가 지정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이트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저는 3개, 그죠? 이거 다 더할 거니까 이거 3개.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예요. 얘를 포함해서 하나예요. 하나, 둘, 셋. 저는 7부터 3줄을 선택할 거예요. 이게 범위가 돼요. 그리고 옆으로는 더 이상 범위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여기 포함해서 1열이에요. 그래서 콤마 1. 이렇게 써주면은 된 거예요. 그러면 요 범위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옵셋만 써가지고는 여러분 이 범위가 얘는 지정을 위치는 가르쳐 주지만 얘가 범위를 지정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에러가 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서 옵셋은 단독으로도 사용하지만 물론 다른 함수와 연합하는 걸 좋아해요. 자, 그럼 여러분 병의 점수부터 다 더할 생각이죠? 임의의 위치까지 더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더하는 건 뭐죠? 최종적으로 sum, 나 더할 거야. 근데 더하는 위치가 유동적이에요.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상은 옵셋을 사용해 볼게. 자, 그럼 이제 옵셋 범위 지정해 보세요. 어떻게? B의 2번지를 기점으로 하여 아래로 3줄 내려와라. 그리고 옆으로 2칸 이동하면 득점을 만나. 그죠? 그것도 7점을 만나죠? 그럼 여기서부터 3개 행을 더할 거죠? 그래서 콤마 3개 행.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와이드 여기까지만 쓰고 가로 닫아도 상관없어요. 왜요? 가로 닫으면 알아서 일이 생략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하이트만 지정하고 와이드가 하나일 때, 1열일 때는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sum 가로 닫을게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얘가 B의 2번지를 중심으로 3줄 내려와서 2칸 떨어진 곳 이 자리부터 3개까지 이 범위를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답은 17이 나와야 됩니다. 엔터 쳐볼게요. 17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썸을 쓰면은 어떤 정해진 범위를 더하는 것에 그치지만 옵셋을 이용해서 유동적으로 범위를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유동적 범위를 어떻게 더 자유자재로 잡을 수 있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옵셋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짬짬이 배우는 엑셀 팁. 자, 오늘은 유동적 범위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자, 우리가 앞서 옵셋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 옵셋을 이용해서 유동적인 범위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실 여기 보시면 그 앞 시간에 이름을 지정하는 걸 배웠어요. 이렇게 예약이라고. 그죠? 기억나죠? 근데 문제는 데이터가 예약자가 더 있을 수 있단 말이죠. 6번 뭐 이렇게 해서 감성 컨셉 뭐 이렇게 더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예약 그 데이터가 하나가 더 늘어난 거죠. 그죠? 그리고 예약했다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유동적으로 사실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름을 지정해 놓으면 이름은 고정적 범위의 한계만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범위를 이렇게 잡으니까 이름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고정적인 이름을 가지고는 작업에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를 해도 그것이 이름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즉 범위가 유동적이어도 이름이 그것을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예약이란 이름 만들어뒀죠? 자, 보세요. 수식에 가면은 정의된 이름의 이름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약이라는 거 여기 식 나와 있죠? 이거를 과감하게 지워버리세요. 지워요. 그리고 는 하고 여러분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옵셋이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옵셋 이렇게요. 옵셋. 자, 그러면 옵셋을 쓰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서명을 기본 베이스로 잡을 거예요. 도서명 이렇게. 그리고 쉼표 찍고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도서명은 실제 데이터가 아니죠. 한 줄 아래부터죠. 그래서 한 줄 아래부터. 그럼 여러분 열은요. 이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기본 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옆으로 안 가요. 0열. 됐죠? 0열이에요. 자, 그 다음 쉼표 찍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몇 개 행인지 그게 이제 범위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부터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그거를 알아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이 몇 행이 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행이 모두 몇 개 행인지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기 위한 함수가 필요해요. 함수 잘 모르는데 걱정 마세요. COUNTA라는 함수를 바로 행의 계산 작업으로 사용해 보자 이겁니다. COUNTA 아시죠? 좀 몰라요. 그래요? COUNTA는 개수를 세는 건데 애가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다 상관없이 개수를 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백은 개수에서 제외시켜요. 그럼 뭡니까? 이 B 있죠? B를 클릭해요. 띵 이렇게. 그러면 B열 전부가 COUNTA 항목에 포함돼요. 그러면 B열 전체에서 내가
행의 개수를 세어볼게 이 뜻입니다. 그러면 비열의 행의 개수 장난 아닌데? 아니요. 그 중에서 공백은 얘가 제외하잖아요. 아, 그런가? 그렇죠. 공백을 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백을 제거하면 실제로는 요거 개수만 셀 거예요.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개수를 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7개가 아니죠. 얜 빼야죠. 그래서 빼기 1, 하나를 빼요. 그럼 6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신을 포함해 6개. 딱 어떻게 됩니까? 아, 맞네. 그죠?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10개수는 1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라 그랬죠? 예, 안 써도 얘가 1로 인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행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새로 데이터가 늘어날 때마다 count A가 범위를 자동으로 개수를 세워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 걱정 없이 유동적 범위로 예약이란 이름을 새롭게 재편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닫기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보세요. 자, 범위 잡았습니다. 요거 여기까지가 이제 예약이 되는 거예요. 진짠가요? 네, 그럼 자, 보여드리죠. 자, 입고 목록 조건부 서식의 매치를 곧바로 시켜볼게요. 자, 여러분 조건부 서식 제가 여기 보세요. 감성 컨셉이 벌써 노란색이 됐어요. 진짜네. 그럼 제가 하나 더 입력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 블링크 보이죠? 자, 블링크를 빼버렸어요. 2년을 빼버릴까? 자, 2년을 뺐어요. 삭제. 이렇게 예약했다가 얘가 취소했어요. 뺐습니다, 제가. 자, 빼고 입고 목록에 왔습니다. 2년 어떻게 됐어요? 노란색 빠졌네. 선생님 제가 못 봤는데요. 그럼 1기 1회를 빼버릴게요. 제가 이제. 자, 행을 삭제했습니다. 삭제. 자, 삭제했어요. 어때요? 곧바로 반영되네. 그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7번 해서 사기 열전 이렇게 더 추가를 했어요. 새로운 예약 목록이 탄생한 거죠? 그러면 가보면 어때요? 들어갔네. 그쵸? 이렇게 유동적 범위를 지정해 놓으면은 편하단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 입고 목록의 데이터도 입고되는 도서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에도 이름을 지정해 보시고 유동적 범위로 여러분이 옵셋을 이용해 한번 응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한번 응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짬짬이 배우는 엑셀 팁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엑셀의 절대 참조 번지 그리고 엑셀의 혼합 참조 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엑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배우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는데 별거 없어요. 계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별한 셀의 번지 내용을 여러분이 수식에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이 가불병정무의 세전 수령액이 이와 같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세율이 있어요. 세금이 있다는 얘기죠. 즉 이들 수령액에 무조건 3.33%가 바로 공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뺀 나머지가 실제 수령하는 세후 수령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계산을 할 때 이 금액에서 이것을 곱한 금액을 빼야만 세후 수령액이 나오겠죠. 자, 그럼 식을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는 갑의 세전 수령액 415만 원에서 빼겠다. 뭘 빼요? 네, 바로 가로 열고 이 금액에다가 곱하기 어떤 거? 3.33%를 한 것. 됐죠? 자, 이렇게 계산하고 엔터를 쳤더니 401만 1,805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값만 계산하는 게 아니죠. 을도, 병도, 정도, 무도 다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들의 세전 수령액은 다 다르지만, 자, 제가 핸들링을 해보면은 금액들이 어때요? 이렇게 나오네. 똑같은데? 그죠?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을의 세후 수령액을 보면은 B5 빼기 그 다음 뭡니까? B5 곱하기 D의 2번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식을 고치려면 뭐라고 써야 돼요? D의 1번지라고 써야 되죠. 병도 마찬가지예요. D3이라고 써있죠. 그러네. 하나씩 밀려나는군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얘는 핸들링을 할 때마다 하나씩 밀려나요, 번지가. 그럼 얘를 고정시켜 줘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밀려나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다시 한번 는 갑의 금액 415만 원에서 빼라. 뭐를요? 갑의 세전수령액 곱하기 일괄세율 3.33%. 근데 여기서 잠깐 3.33%는 모든 애들이 다 얘랑 곱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너는 움직이면 안 돼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움직이지 마. 절대 번지해야 되죠. 절대 번지는 일일이 달라 붙이면 여러분 틀릴 수도 있고 복잡하니까 단축키 F4키 보여요? 네, 펑션키 F1, F2, F3, F4. F4키를 한번 딱 누르면 달러가 앞뒤로 붙어요. 이게 절대 참조예요. 나는 움직이지 않아 이 뜻입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치니까 아까하고 답 똑같이 나왔죠? 핸들링 해보면 어때요? 다 달라졌구나. 그죠? 이게 바로 절대 참조 번지예요. 즉, 여러 개의 셀들이 집중적으로 하나의 셀을 참조할 때 넌 움직이지 마. 이게 절대 참조. 자, 그러면 혼합 참조는 혼합이라는 건 섞여 있다는 얘기죠. 절대 번지와 상대 번지를 섞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봐주세요. 혼합 참조는 여러분 대출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2% 이자라고 하면 1,000만 원의 2%가 얼마인지 여기다 식을 써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1,000만 원의 2.5%가 얼마인지 식을 써보자 이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식 어떻게 써야 돼요? 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1,000만 원 곱하기 2%? B의 1번지.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좋아요. 엔터. 20만 원. 나왔죠? 근데 여러분이 계산을 일일이 할 생각이 없다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럼 뭐예요? 엑셀을 쓰는 이유는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옆으로 끌면 답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답이 이렇게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맞춰보시죠. 뭡니까? 여기 보면 답 나오는데. B의 2번지하고 C의 2라고 곱했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그러면요. A의 2번지하고 곱해야 되는데 옆으로 끌었더니 어때요? 얘가 하나씩. 바로 뒤로 밀린 거죠. 번지가. 그러면 선생님 얘를 고정하면 되겠군요. 그런가요? 자, 그럼 제가 고정해 볼까요? 는 A 2번지 너 움직이지 마. F4 곱하기 2%. 됐나요? 그리고 엔터. 그리고 옆으로 핸들링 했습니다. 쭉. 아유, 잘 나오네요. 그쵸? 자, 근데 여러분은 1,500만 원에 대한 2% 이거 한 줄씩 계산할 건가요? 아니요? 그죠? 여러분은 이거 하나만 계산해서 옆으로 끌고 아래로 끌고 이럴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죠? 1,000만 원에 대한 계산 따로 하고 또 1,500만 원 계산하고 또 끌고 이럴 생각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 그럼 여러분 여기는 제가 이렇게 핸들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답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아래로 제가 끌어볼게요. 보세요. 심상치 않죠? 보세요. 답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뭐죠? 잘못됐구나. 그죠? 자, 그럼 뭐가 이제 어떻게 이런 식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면 잘 보세요. 얘를 절대 번지로 지정을 했잖아요, 아까.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다 맞게 나오지만 이 다음 줄은 1,500만 원에 대한 2%가 계산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식을 쓸 때는 1,000만 원을 클릭하고 F4 누르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A의 2번지 너 움직이지 마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얘를 아래로 내리면 여기는 A의 3번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A의 2번지만 바라보면 안 되고 A 3번지도 바라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으로 끌 때는 A열이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죠? 이렇게 끌면 여러분 A열이 계속 따라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아래로 끌면은 2번지, 3번지, 이 뒤에 2, 3, 이 숫자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요 앞에 달러 있죠. 그래서 얘는 너는 달러 빼자. 너는 움직이게 해줄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열은 움직이지 말고 A열 너는 그대로 고정돼 있어. 왜냐면 내가 옆으로 끌 때 A열 너는 움직이지 말아야 돼. 근데 아래로 끌 때는 2번지 다음에 3번지, 4번지 나올 수 있게끔 이 행 앞에 달러는 제외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열을 고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열 고정 행 변환 주소. 된 거죠? 자, 그럼 달러 A2 이게 바로 혼합 번지예요. 자, 곱하기 그 다음 여러분 2% 어떻게 생각해요? 2% 이거 이대로 맞을까요? 맞을까요? 자, 엔터 쳐볼까요? 자, 핸들링 합시다. 답 잘 나오죠? 따닥 하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왜 얘가 이렇게 나왔나 봤더니 A3은 맞죠, 지금. A3번지 곱하기 B1이 돼야 되는데 아뿔싸 아래로 끌었더니 B의 2번지로 바뀌었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얘도? B의 1번지 움직이지 않게 해야겠구나. 그죠? 그러면 B의 1번지를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자, 다시 한번 A2, F4 한 번 누르고 한 번 더 누르고 한 번 더 누르고 이렇게 모양. F4를 계속 누르면 모양이 바뀌어요.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달러 A2 곱하기 하고 B1 클릭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얘는 맞는 답이 F4 한 번 누르면 이 모양이 정답일까요? 아니죠. 왜요? 옆으로 끌면 C의 1번지하고 곱셈이 돼야 되고 옆으로 끌면 D의 1번지하고 얘가 곱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알파벳이 바뀌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래로 끌면 1번지 행이 고정돼 있어야 되죠. 그러면 F4 이 모양인가요? 어때요, 여러분? 맞아요. 이 모양이어야죠. 그러면 아래로 끌 때는 행을 고정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바로 혼합 번지. 그러니까 행과 열 두 개를 다 고정하면 절대 참조. 행이나 열 둘 중에 하나만 고정하면 혼합 참조. 이해되죠? 그래서 엑셀에서 이렇게 행과 열의 값이 있고 그것에 따라 어떤 변화되는 어떤 추이표를 만든다 할 때는 혼합 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엔터 쳐보겠습니다. 나왔죠? 옆으로 끌고 따닥 보세요. 아주 아름답게 답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